어? 얘들아! 이건 하고 집에 가야지. 안녕 우리 친구들, 이건 하고 자야지 이제 비상교과서의 챕터 2를 맡게 된 조진원이고요. 그래서 우리 복소서부터 2차 함수까지 같이 한번 우리 중요 문제 5개에서 6개 정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번부터 가기보다는 조금 뒤로 가서 여기 45번부터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5번에 보게 되면은 2차 방정식이라고 두 분이 연속인 자연수래. 연속인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한 근을 내가 m이라고 하는 문자가 겹치는구만. 한 근에 내가 뭐 t라고 둔다면 나머지 한 근은 당연히 t 플러스 a라고 두는 게 제일 나을 거야. 그러면은 저놈이 이 두 근이 저 두 놈을 더했을 때 2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이 방정식에 나오게 되는 두 근의 합이 되는 거니 m이라는 숫자로 볼 수가 있겠고, t랑 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을 곱한 것이 뭐냐면은 똑같은 상황에서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이라고 볼 수 있으니 너는 3m 플러스 3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네.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m이라고 하는 것은 2t 플러스 1이니까 저기다 놓고 계산한다면 6t 플러스 6이야라고 쓰겠다라는 거겠지. 그럼 전개하기에는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6은 0이 되는 상황이니 t제곱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6은 0이 되는 거니 t라는 숫자는 6이요. t라는 숫자는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겠다는 얘기지. 근데 조건이 뭐였어요? 자연수라는 조건 때문에 죄송하지만 넌 탈락이고 t는 6이 되는 상황이고, 문제에서 뭘 찾으라고? 실수 m값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2배에서 1 더하니까 13이야라고 어렵지 않게 계산이 되었다라는 거네.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는 해야 될 것은 뭐였어? 자연수라는 조건을 토대로 문자를 설정하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됐었다라는 문항이었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46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자. 저기에 두 군이 A, B라고 나와있는데 그러면 저 두 숫자를 더한 게 내가 알기로는 근각에서 관계를 이용해서 K라고 찾을 수가 있고, 저 두 개를 곱하게 되면 내가 알기로는 10이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A 빼기 B라고 하는 숫자는 3이 되는 거니까 원래 곱셈 공식의 변형을 쓰면 저 K 값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저 K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기론 A-B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4AB라는 상황으로 찾아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너는 이제 얼마? 9 플러스 40이 되는 거니까 49예요. 그러면 저 K라고 하는 숫자는 7이 되거나 마이너스 7이 되는 거니까 저 두 개를 뭐해? 곱해달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9라고 크게 어려움이 없이 해결이 되었네. 됐나요? 결국 우리 친구한테 근각의 수관계를 이용해가지고 곱셈 공식의 변형을 쓸 수 있는지를 물어봤구만. 됐나요? 자, 넘어가서 다음 문제는 이제 우리 51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2차 함수 그래프가 직선이 만나기 위한 k의 최소값 n이라고. 그러면 만난다는 얘기는 뭐야? 교점에 관련된 얘기고, 교점에 관련된 얘기는 어떻게 한다? 저 두 함수식을 같다라고 두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지. 그리고 이제 저놈은 뭐해? 정리를 좀 한다면 플러스 12-k는 0이 되는데, 저놈이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고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면 근해 공식을 쓰든 뭐든 할 텐데, 오케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그 x가 의미하는 것은 뭐? 이러한 상황이 되는 놈의 요 숫자를 우리는 구하겠다라는 거라고. 근데 이 상황이 저 위로 올라간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직선이 이렇게 했을 때 만나는 여기에 교점의 좌표가 알파 또는 베타가 되겠다란 거라고. 오케이? 그렇다면 저 지금 내가 찾은 요 2차식의 그래프가 지금 내가 그려놓은 것만, 지금 그려놓은 것 말고 하나 더 요렇게 해서 접해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숫자가 있는데 이 상황은 저 윗상황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직선이 이렇게 해서 접하는 상황이라고. 이 숫자가 만약에 t라고 한다면 여기에 접점의 좌표가 뭐가? t가 되는 거라고 해석할 수가 있으니, 그러면 결국 뭐 하라는 얘기야? 저 파란 색깔식의 판별식을 썼을 때 0보다 크거나 0이 되면은 된다는 얘기네. 그러면 판별식을 쓰게 되면은 짝수 공식을 쓰면 되죠. 반의 제곱이니까 16 마이너스 12 플러스 k라고 하는 놈이 0보다 크거나 0이 되거나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 문제가 서술형이었으면 우리 친구들 감점 1점 당하지. 실제로 판별식 쓰는데 d라고만 자꾸 쓰는데 우리는 짝수의 공식을 썼죠. 그 짝수를 썼다라고 하는 4분의 d를 꼭 써 주셔야
그래야지 감점 안 당해. 요거 조금 신경 써서 봐주시고 그럼 계산하게 되면은 K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 K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4라고 어렵지 않게 계산이 되었네요. 오케이? 우리 친구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야? 교점에 관련된 얘기를 두 개를 같다라고 두고 인수분해 하면은 된다. 또는 근해 공식을 하면 된다. 그게 결국 교점의 X좌표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놓치지 말고요. 자, 52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그림과 같이 y는 px라고 하는 직선과 저 이차 함수가 pq에서 만난다라고 하는데 그때 점 px좌표 하나가 2-루트2라는 얘기는 우리는 요 교점의 좌표가 어떻게 된다? 2 플러스 루트 2라고 하는 것을 좀 알고 있지.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교점에 관련된 얘기는 두 식을 같다라고 두고 오케이? 정리를 좀 하자면 x제곱 마이너스 p 플러스 2의 x 플러스 q는 0이 되는데 저기의 인수분해 또는 근해 공식 결과값이 교점의 x좌표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렇다면 2-루트2와 2 플러스 루트2는 어떤 놈을 근해 공식 써서 나오게 됐냐면 x제곱 두 개 더하면은 4 부호를 바꿔서 써주고 두 개를 곱하게 되면은 4 빼기 2가 되는 거니까 2가 되는 거 맞아요? 콜. 그리고 여기다 전체 항상 최고차의 개수를 곱해줘야 되는데 저 최고차의 개수는 당연히 누구랑 똑같아? 위에 있는 놈이랑 똑같을 거니까 1이 될 거라고. 결국 위에 있는 검은색과 밑에 내가 지금 쓴 파란색은 정확히 똑같은 항등식이기 때문에 P라는 숫자는 2가 되어야 될 거고 Q라는 숫자는 꼭 2가 되어야지 한다는 거. 그래서 곱하면은 4구나 라는 거지. 이해했죠? 교점의 x좌표라고 하는 것이 인수분해 결과값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였네. 자, 그러면 이제 5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53번에 이차 함수의 최대값이 7일 때라고. 그럼 나는 우리 친구한테 바라는 게 항상 있어. 쟤들은 그냥 너는 계산만 좀 하는데 최대값을 물어보는 것은 y좌표를 물어보는 거고 y좌표를 물어본다는 얘기는 그래프를 그려주세요란 얘기야. 제발 그래프 좀 그려. 자, 그러면 저 이차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해서 그려놓고 이차함수 그래프 그렸으면 센스를 항상 뭘 찾으라고? 축이라고 하는 걸 찾으라고. 축이라고 하는 건 너네들이 마이너스 2분의 b라고 좀 하지 좀 마라 진짜. 아,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이차함수의 축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반으로 외우는 거야 얘들아. 그 이유가 뭐냐면 이차함수라고 하는 종특은 뭐야? y좌표가 같다라고 한다면 저 x좌표의 중점이 무조건 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왜? 아, 이게 이차함수 종특 뭐야? 요렇게 겹쳐져. 헬스라고 헬스. 이런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절반으로 외워주시길 좀 바라겠고 그러면 저 fx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가 되는 거니까 거기에 절반이니까 1이 되는 건데 근데 우리는 저 그래프를 풀로 보는 게 아니라 어디만 보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한 놈에서부터 2까지밖에 안 볼 거고 2라고 한 놈은 아마 이쯤에 있다고 친다면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멀리 있겠다는 얘기고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그래프를 봐주세요라고 하는 건 거겠네. 그러면은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저 파란 색깔 그래프상에서 가장 높게 찍히는 놈이 7이었다는 얘기고 저 7이라는 숫자는 F에다 마이너스 1을 넣고 계산을 해주시면은 된다라는 거니 A라고 하는 숫자는 2가 나와야지만 꼭 말이 되었네. 됐나요? 그래서 축값을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외우는 중학교 습관 좀 버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의 반으로 외워놔야 나중에 수투할 때 편하다. 그리고 내가 이차함수 팁이 많아. 근데 안 풀 거야. 궁금하면 찾아와. 오케이? 자, 일단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의 마지막 문제 56번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이 문제가 조금 이제 어려운데 다음 그림과 같이 두 직선이 저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때 직사각형이었는데 한 면에 저렇게 해서 블라블라 어쨌든 넓이의 최대값 찾을 거면은 우리는 뭐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만들어야 될 거라고. 오케이? 그리고 우리는 저렇게 직선이 나와 있는 것보다 식이 조금 더 변화가 되어 있는 게 보기 편해. 자, 요 직선은 결국 누구냐면 L1이니까 너니까 우리는
y는 이라고 정리되어 있는 놈이 조금 더 보기 편하지. 아니네. 여기 풀이네. 자, x 플러스 1. 자, 그리고 이 빨간 색깔 직선도 식이 결국 누구냐면은 너도 결국 저 위에 있는 놈의 식이 되는 상황이니 요 놈이 너도 y는 이라고 좀 보는 게 우리가 조금 더 편하다라는 거지. 그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야 라고 쓸 거라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직선들 위에 있는 점들을 잘 기준 삼아서 가주셔야 하는데 나는 파란 색깔을 기준으로 갈 거야. 왜냐하면 왼쪽에 있어 숫자가 작거든. 난 작은 숫자를 좋아하고 양수를 좋아해요. 그래서 저 파란 색깔 점의 좌표를 잘 모르니까 과감하게 t라고 세팅하면은 y좌표는 어렵지 않게 4t 플러스 1이라 세팅이 된다고. 오케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뾰로롱 옆으로 올라갔을 때 요 점의 y좌표 또한 얼마야? 4t 플러스 1일 거란 얘기야. 그러면 x에다 숫자를 넣었을 때 4t 플러스 1이 나오려면은 x좌표는 마이너스 4t 플러스 5가 되어야지만 오케이? 이렇게 쓰면 되겠죠? x는 6 마이너스 y에서 계산하게 되면은 이제 마이너스 4t 플러스 5라고 하는 저 숫자가 나왔다고. 인정?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넓이를 찾을 거면은 가로 길이가 필요하지 않아요? 가로 길이는 뭐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4t 플러스 5라고 한다면서 t를 빼면은 가로 길이가 되겠고, 그리고 세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여기에 y좌표 자체가 세로 길이가 되는 거 아니겠냐고. 인정? 그러면은 넓이라고 하는 것은 5-5t라고 하는 놈에다가 4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놈을 곱해서 해결하면은 되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저걸 또 전개 좀 하지 말고 요 놈이 0 되는 게 1이고 요 놈이 0 되는 게 마이너스 4분의 1이잖아. 그러면 그래프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가 그려진다는 얘기고, 그럼 이 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 절반이니까 8분의 3, 1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절반하면 8분의 3이 돼버리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뭐 하는 거야? t에다가 4분의 3을 넣고, 아니 4분의 3을 미안해. 8분의 3을 넣고 계산하면 된다고. 근데 나는 조금 특별하게 해봐야지. 이 길이는 8분의 5가 될 거고 16분의 25에다 곱하기 20을 하면은 쓱쓱 알지? 이게 16이야. 잘못했네. 슈? 아니 그냥 바로 지워버리겠다. 너는 64분의 25에다가 20을 곱하면은 쓱쓱 16, 5. 답은 16분의 125라고 이렇게 계산이 되었다. 라는 거. 오케이? t에다가 8분의 3을 넣고 계산하면 16분의 25가 나와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아까 얘기하지 않았니? 궁금하면 찾아와.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시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뒤에 그리고 올영쌤과 그 형주쌤의 영상도 있으니 우리 친구들 영상 시청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이번 중간고사 잘 보시길 바랄게. 너만 잘 봐. 잘 가. 안녕.